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2021 크마리가 월수 이론, 죄송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백. 크마리 이거 월수 최신 기출 문제 폴드명 최신 기출 문제 최신 기출 문제 1회 혹시 암호를 물어보면 #129라고 입력하시고 자, 준비되시면 요거 매크로 남았습니다. 매크로 문제 4분의 1번 문제 4분의 1번 읽어보시고 마무리 한번 해보실게요. 해보실래요? 한 5분 드리겠습니다. 시트명 매크로 작업 시트에서
지금 잘못 쓰고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나중에 오른쪽 마우스 아니 클릭하시면 명령식이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 왼쪽 누르자 오른쪽 마우스 네. 이거 클릭해 클릭 선택됐죠? 지우세요. 스페이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걸 선택했잖아요. 아 우리 이렇게 커맨드 버튼 합니다. 우리는 이 단수를 선택하면 매크로처럼 바로 뜨는데 안 뜨잖아요. 그럼 잘못 선택한 거겠죠. 매크로 연결해서 쓰는 단수는 나타나는 코드를 풀리고 매크로 연결해서 쓰는 단수는 이 단수가 아니라 이 단수. 다시 한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첫 번째 매크로 작업하시고 현재 통합문서를 작성하고 실행까지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매크로는 평균 계산하는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평균 계산을 하셔야겠죠. 평균. 에버리지 함수 사용. 앞에서 교재에서 했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평균 계산할 범위, 임의의 계산할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코드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 제 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하세요. 빨리 진행할 테니까. 현재 통합문서의 저장.
나머지 기본값 확인. 그리고 G4셀 선택해서 평균 관함수 에버리지.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상대 참조 셀 범위의 주소 형태는 엔트. 그리고 나서 다시 선택해서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되든 잘못되든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두 번째 연결하는 건데 어디다 연결하라고요? 단추에 연결하라 했습니다. 삽입에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 그리고 P13셀부터라 그랬죠. 왼쪽 알트키 이용하셔야 되고 클릭 드래그해서 C14 영역에 딱 맞추시면 되고 매크로 지정 연결창이 뜨면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텍스트 바꾸라 그랬죠. I자 모양의 포인트일 때 클릭. 기존에 있던 텍스트 지우시고 평균. 빠져나올 때 ESC키나 아무 셀이나 클릭해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참고 표시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실행되어야 된다. 평균 치우시고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클릭했을 때 실행되어야 된다. 저장, 컨트롤 S. 자, 두 번째 내용은 셀스식, 셀 스타일 꾸미는 거죠. 이 범위 바깥쪽 셀을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셀 스타일,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A3부터 BG3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홈, 스타일, 셀 스타일, 강조색 6, 클릭. 이 사이즈는 제 사이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뭘 바꿔놨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그리고 끝났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록 중지 클릭. 그 다음 이번엔 도형에 연결한다 했습니다. 삽입, 도형,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사각형 영역에 있는 직사각형, 도형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213셀 여기네요. 왼쪽 알트키 클릭 드래그. 요 도형은 연결 지정창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엔터 쳐서 텍스트 입력하시고 셀 스타일. 빠져나가실 때 ESC키나 아무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간다. 그 다음 도형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도형 수동으로 연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연결, 셀 스타일은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자, 해제하실 때 ESC나 아무 셀이나 클릭해서 해제하시고, 그 다음 결과 확인하셔야 됩니다. 명령 실행. 그래서 저는 배경 색깔만 바꿔볼게요. 바꾸고. 나중에 초록 색깔 옐로 바뀌는지 확인하면 되죠. 바뀌네요. 그래서 저장. 됐어요.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최신 기출, 2회차 예시고, 암호 물어보면 이렇게 입력하세요. 78 별표시 152. 2회차. 지금 드리는 지난 시간에 드렸던 1회차, 오늘 집드리는 2회차 다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교재. 교재 뭐 뚜껑 교재 들고 귀찮으니까. 자, 지금부터 5분 드릴 테니까 거기 입력하세요. 데이터 입력, 눈에 화면, 그 그림에 있는 그대로, 문제에 있는 그대로만 입력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엑셀에 기능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입력하세요. 입력 다 하셨나요? 자, 이거 입력하실 때 지금 잘 보세요. 제 화면 잘 보세요. 표시 형식이란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요. 같죠? 그냥 입력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 자, 기본 작업 20도로 넘어가죠. 저장 누르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본 작업 20도로 넘어가죠. 그리고 문제풀이 순서는 저는 일부러 그냥 순서에 따라갈 뿐이지 본인이 잘하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저 따라오시고 여기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쭉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A1, F1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글꼴 이름 군서체 이건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게 두 번째 A3, F3까지의 셀 범위에 대해서 가로 가운데 맞춤. 자, 기본 방향 가로 가운데 맞춤. 자, 근데 만약에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는 가로라는 표현 없이 그냥 가운데 맞춤도 가로 가운데 맞춤자. 컴퓨터의 기본 방향이 일단 가로 방향입니다. 가로 가운데 맞춤. A4에서 A2로 범위에 가로 균등분할 지정 이거 우리 교재에 있었던 내용인데 자 일단 균등분할 이라는 용어가 여기 없습니다. 여기 좀 세일스식 작업 파트고 그러면 여기 찾아보니까 없죠? 그럼 세일스식 대하상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열심히 찾아보니 어디 있다고요? 여기 안에 있겠죠. 뭐. 가로 균등 분할 요걸 약간 글자를 텍스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열너비 예? 열너비 나누기 글자 수 예?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자 A1 3번 A1 셀 6월 둘째 주 메모 삽입은 검토의 내부의 새 메모 그리고 화면상에 보이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도 메모의 내용인데 실제 나타나면 안 되는 메모의 내용이라 그랬죠. 치우시고 6월 한 줄이면 한 줄 공백 둘째 주 빠져나갈 때 아무 소리나 클릭 자동 크기 지정 그러면 자 메모 편집 해야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메모 편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메모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상태가 아니고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 서식창에 맞춤 자동 크기 메모의 내용에 따라서 매크로 자동 크기 자 그 다음 항상 표시 자 메모가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지금 사라지잖아요. 막 포인트 올리면서 나타나고 치우면 사라지고 이게 귀찮으니까 항상 표시 숨기기라는 기능을 이용한다. 이거 클릭. 그러면 문제를 순서를 좀 바꿔서 항상 표시하신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자 4번 C4에서 C2로 셀 범위 영역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셀 서식 대하 상자를 화면에 나타내시고 표시 형식 탭의 범주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란에 문자 뒤에 문자를 다루는 코드가 골뱅이고요. 그 다음에 요일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중 따옴표 묶어서 요일 어떤 형태가 시험에 나오는지 뻔하죠. 이제 계속 돌고 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내용이. 자, 그래서 A3, 그 다음 A3부터 F15 범위에 모든 테두리 작업력이 그리고 모든 테두리라는 이름의 테두리 확인하시고 클릭. 적용하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다시 테두리 목록 단추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저장. 자, 기본 작업 3시트로 가겠습니다. 여기 자, 제 설명 잠깐만 듣고 마무리합시다. 기본 작업 3에는 1번, 2번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1번에 1번, 2번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3번은 지금처럼 자동 필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용자 지정 필터란 용어는 자 화면 보세요. 사용자 지정 필터란 용어는 자동 필터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동 필터 창을 열었을 때 잘 찾아보세요. 도지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고급 필터가 나오거나 아니면 조건부 서식이 나오거나 조건부 서식도 기본적인 조건부 서식 아니면 수식을 이용하는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가져오기 텍스트 파일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개념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필터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제일 많이 나왔죠. 혹시
자, 이 문제 풀이를 하시는데 제 화면 보실래요? 우리 풀었던 예제 문제 중에 필터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동 필터에서 우리 어떤 자동 필터, 자 화면 잠깐 보세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고, 한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데이터에 여기가 자동 필터가 됐습니다. 여기. 그리고 우리가 성별이 여인거 골랐죠. 성별이 여인거 여기서 하셔도 되고, 텍스트 필터나 숫자 필터 검색에 가서 뭐 필요한 조건 설정, 같음, 그러면 성별 필터, 이거면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용어 여기 보이죠? 네? 자동 필터에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용어는,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원래 정확한 사용자 지정 필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용자 지정 필터 용어가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어 기능 안에 자동 필터 기능 안에 있다. 여기 들어오면 이제 나머지 내용은 생각이 나셔야죠. 자, 여기는 화면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이 좀 걸려도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자주 풀었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재에서 하고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상공식당 주말 현황. 자, 꼼꼼하게 할게요. 이건 주말 현황표에서 결제, 아이고. 음? 방금 열었던 파일이 이거 잠시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표에서 결제 금액이 자, 결제 금액이 예정 금액이 20만 이상. 자, 이거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딱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30만 미만. 자, 앞에 봅니다. 자, 이 조건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거죠. 자, 이건 뭐뭐 이상 뭐뭐 결제 예정 금액이라는 수직선을 긋습니다. 끄면 20만 이상 30만 미만이라 해서 두 개가 교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풀어헤쳐 놓으면 이 비슷한 거 있었는가 하긴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딘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자, 일단 잘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진 이거 실제 조건에서 이 내용이 몇 번 나왔었습니다.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두면 보기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엑셀은 연속 데이터 연속에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형태로. 자, 그래서 이걸 분해합니다. 결제 예정 금액 20만. 그 다음 결제 예정 금액 30만 미만. 그러면 조건이 몇 개죠? 두 개 이상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맥 속에 표현들이 이렇게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수직선은 무조건 긋습니다. 긋고 220만 이상 30만 미만이니까 두 개의 조건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 부분이란 거죠. 그러니까 모두 만족이라고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어떤 표현이 없더라도 직관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니면 시험의 맨 마지막 히든 카드 뭐죠? 에우세요 그러죠. 근데 그런 거 에우신다고 무작정 에운다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엔드 조건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이 조건이고 이면서라는 조건이 있었죠. 엔드. 문제에 모두가 엔드네요. 조건 3개입니다.
등심 어, 이건 자 등심 스테이크 인 데이터 스테이크 어라? 컴퓨터가 이상하고 자, 요 데이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 메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다시 하면 메뉴가 등심 스테이크. 자, 요렇게 이제 조건을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사용자 지질 필터 사용한다. 사용하여 검색. 검색은 추출 필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자동 필터 기능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사용자 지정 필터의 결과는 A4에서 2718이 나온다는데 필터 처리되면 레코드 단위로 내용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고급 필터가 되던. 그 내용이 아마 이 범위 안에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 필터 적용하는 순서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제대로 안 되신 분은 화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에 필터 이게 자동 필터 기능입니다. 클릭 그리고 결제 예정 금액 여기 필터 목록 단추 눌러서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에 가셔서 (20만) 이상 오타 조심하시고 and 30만 미만 자 확인 그리고 다른 필드 간의 and 조건 메뉴 필드에 가셔서 필터에 가셔서 텍스트 필터 사용자 지정 필터 물론 등심 스테이크라고 저거 체크해지 하시고 저것만 체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하여 이꼴 같아야 된다 뭐. 자 등심 심자 빠졌군요. 스테이크 이렇게 여기 이중 다운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식을 적는 게 아닙니다. 값을 적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터의 값을 적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하고 다릅니다. 개념이 식을 적을 때 이중 다운 문자 데이터 이중 다운표 자 확인 그러면 요 필터 처리된 결과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네? 필터 처리된 결과가 A3부 자 필터의 처리된 결과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결과는 레코드 단위로 나타난다 했죠. 그 레코드가 어디에? 결과는 A4부터 G18셀 이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문제가 좀 잘못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 그래서 제가 그 이번 교재의 모든 내용은 다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잘해봤자 한두 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예편인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책 절반이 모의고사 문제고요. 하나 최신 기출 문제인데 최신 기출 문제만 했어요. 15일차까지. 왜 모의고사 하려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책에 이제 흠을 잡을 데가 없군요. 끝날 때까지 더 해가니까. 이 회사가 이 출판사가 오타가 생기면 오타 수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잘못되면 데이터 수정을 안 합니다. 올해 오타 생겼죠. 내년에 책을 또 오타 그대로 또 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판사의 책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 그 책의 가장 기본은 오타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말이 특히 뭐 소설이나 뭐 이런 문학 작품은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 어떤 누구도 이걸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값은 매년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책을 별로 금융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뭐 제가 뭐 이 책을 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이 못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서 실습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항상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A3이 저기 A4부터 A8이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이상한 내용입니다. 자, 모른 척하고 넘어가세요. 자, 아이고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자, 계산 작업 시트로 가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으니까 저장. 계산 작업 시트로 가겠습니다. 1번, 2번 정도 해보세요. 시간 될 테니까. 잘 안되면 2번 해보시고, 잘 안되면 3번 해보시고, 잘 안되면 4번 해보시고, 그래서 쭉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부터 일단 먼저 한번 해보세요. 두 개를 이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뭐 한 5분씩 드리면 되지 않을까? 10분 정도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번 문제는 우리 교재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옵션의 차이가 있긴 한데, 뭐 똑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수상 내역을 표시하려면 원본표에서 순위 결과표에는 결과를 표시해야 됩니다. 자, 결과를 가져와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결과를 표시하려면 순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본의 순위를 가지고 넘어가 있는데 원본의 순위 값 자체가 없죠. 그래서 문제의 내용이 뭐가 있었죠? 등수 매기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죠. 등수부터 일단 매겨봅니다. 그리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반복 표시되어지고 자동 채우기 몇 번? 몇 번 사용해야 될 구조입니까? 한 번 사용해야 될 구조고 이때 뭘 고민하면 된다고요? 상대 절대만 고민, 상대 참조, 절대 참조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수부터 매겨봅시다. 랭크.eq라는 함수를 통해서 같은 값에 대해서는 높은 쪽 등수를 매긴다. 랭크.eq. 그리고 평가 점수. 선택이 안 되어지는군요. 저는 다른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 개별 데이터, 상대 참조, 콤마, 전체 데이터. 자, 앞에 봅니다. 이거 범위 설정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들어가는 방식도 있지만 밑에서부터 위로 들어가는 방식도 있다. 콤마. 정렬 방식은 평가 점수죠. 점수는 높은 점수가 1등으로 취급받아야 되죠. 전체 자료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해서 등수 매기세요. 내림차순 가로 닫고. 자, 잠깐만요. 이 범위에 대해서 주소 형태 고민 안 했네요. 앞에 보세요. 이 범위는 전체 자료의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등수 매길 때 어느 사람이 되든 똑같은 범위 안에서 등수 매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절대 참조. 다 알고 계시는 걸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1등 F4 절대 참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자, 그럼 이렇게 등수 매기는 이걸 들고 여기 넘어갑니다. 비교 방향이 수직 방향이고 거기에 대응되는 결과값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때 사용한 함수 vlookup, 뭐 주어진 함수 vlookup밖에 없으니까 vlookup 가로 열고 등수 값을 들고서 차절 데이터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원본에서 수상 내역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이 기준표의 범위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절대 참조, 결과값 표시할 열번호, 결과열이 필요하다. 대상치 흡수 우수 장려상이 필요하다. 열번호 3. 열번호 3. 아, 죄송합니다. 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한 범위 내에 두 번째 열이다. 결과열. 두 번째 열이다. 콤마
맨 마지막 인수 비교시 일치유무라 했죠.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1, 2, 3, 4를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순위를 들고 와서 여기 순위 비교하는데 1, 2, 3, 4 폴스라고 적으면 1, 2, 3, 4 딱 4개밖에 못 찾아주잖아요. 근데 등수가 5, 6, 7, 8, 9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true로 접근합니다. true. 다 못 찾으면 true로 접근합니다. 그게 시험의 요령입니다. 요령.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석하죠? 1등 이상 2등 미만 이렇게 해석하겠죠. 이렇게 해석하겠죠. 여기는 의미가 2등 이상 3등 미만이라고 해석하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는 1등이고 여기는 2등밖에 안 되겠죠. 네? true라는 인수를 쓰면 범위 개념이 되는데 1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아세요. 그냥 대충 뭐 답만 맞추고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1등 이상 2등 미만이라는 의미라고요. 이게 1 이상 2 미만. 그런데 무슨 몇 등을 이야기합니까? 결과적으로 1등밖에 이야기하지 않겠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2등 이상이죠. 3등 미만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죠. 범위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몇 등? 2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3등 미만이니까. 등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점수가. 4등은 거의 자기 자신이 없죠. 그러면 4등 이상이니까 뭡니까? 4, 5, 6, 7, 8, 9, 10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겠죠. 어디에 장려상에. 됐습니까? 그 다음 2번은 우리 교재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영업 여부. 자, 일단 주어진 함수 위크데이. 요일과 관련 있는 건 위크데이라는 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요일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요일의 위치값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요일의 위치값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주어진 함수, 주어진 사항에 맞춰서. 자, 그러면 수식의 형태, 자, 영업 여부 표시하는데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고 자동 채우기 한 번 써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크데이 가로 열고 날짜 상대 참조 콤마. 자, 달력의 유형은 뭘 써야 되죠? 문제에 자 화면 봅니다. 일요일이 1로 시작한다 그랬죠. 네? 일요일이 1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이 1로 시작한다는 건 일요일이 첫 번째, 즉 요겁니다. 달력 유형 1이라는 얘기. 1. 그리고 가로 닫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달력에서 위치값이 1이고 나머지는 2에서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휴업이라고 표시하는 게 1일 경우, 일요일 1일 경우잖아요. 그러면 1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1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요일이 첫 번째입니까? 일요일입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때 휴업, 그 외에 나머지는 영업. 그러면 if 일 조건을 만족한다면 휴업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이라는 문자 표시를 한다.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이런 비슷한 문제였으면 그때 그건 평일, 주말 뭐 이렇게 제가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달력 유형이 2번 뭐 이렇게 해서 월요일이 첫 번째인 뭐 이렇게. 이거 두 개 해볼만 하세요? 아직도 안 해요. 함수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계속 풀면 좀 실력이 느는 것 같은데 함수는 미천이 없으면 이게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 사실은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3번 한번 해봅시다.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요? 해보세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새롭다면 조건 작성하는 건데 이것도 교재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엔드 조건, 어화 조건, 데이터베이스 엔드 조건, 어화 조건 적는 건 뭐 보고 필드에서 설명을 드렸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하실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데이터베이스 조건을 2개 적는 건 뭐 교재에서 했던 내용이 다거든요. 자, 성별이여 평균이 90 이상. 조건 몇 개? 2개. 조건 2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되고요. 다음 그래서 AND 조건, 영어 여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AND 조건. 그 다음 학생 수를 즉 개수를 계산하겠다. 자, 주어진 함수 중에 개수 구하는 게 count A라는 함수가 있네요. count A. count A.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요?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하려면 조건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조건 작성 범위가 특정 범위, 셀 범위에 작성하라고 범위가 주어져 있죠. 네? 셀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별, 내용도 다 있네요. 그 아래에 여. 저는 복사할게요. 그 다음 평균 90 이상. 그러면 AND 조건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조건이 작성되어져 있으니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작성할 수 있겠네요. d count a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콤마 계산할 필드명 개수죠. 그러면 어느 필드명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다. 상관은 없다. 어떤 필드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 조건 범위 요 90 이상까지 4개의 셀만 선택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여자인 레코드 여기죠. 그 다음에 평균 90 이상 여기죠. 그럼 2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하나, 둘, 3개, 셋. 그리고 명자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과값 숫자에 대해서 n% 연산자에 이중따옴 묶어서 명. 자, 4번 하시는데 4번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고비가 하나 있는데 그걸 넘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본인 스스로 능력을 판단하면 해보세요.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자, 화면 봅니다. 이 문제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방금 그 문제 내용을 파악하면 소속팀이 개발팀이 아니다. 뭐 나치라는 표현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급여의 평균계산. 그러면 우리가 전에 이 내용만 판단한다면 뭐 평균과 함의 조건이 한 개잖아요. 그럼 한 개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하겠다. 에버리지 if라는 함수가 떠올라야 되죠. 근데 문제는 에버리지 if라는 함수를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하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제가 이런 걸 가르쳐 드린다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알아야 됩니다. 평균과 하는 식이 뭡니까? 합계 나누기 개수, 합계 나누기 개수, 썸 나누기 카운트. 네? 그러면 한 개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하는데 average if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average if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개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합계, sum if, 나누기 한 개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개수, sum count if라는 함수로 나눠주시면 이 내용이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조건은 뭡니까? 소속팀이 개발팀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이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이 내용. 자, 그러면 이걸 한 개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sum if 랭지 조건값을 찾을 범위 소속팀 범위 내에서 콤마 조건값 개발팀이 아니다. 이응답에 묶어야 되고 이 꼴이 생략된 거라 했죠. 그 이 꼴에 not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됩니다. 개발팀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개발팀이 아니다. 조건 콤마 교재에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아니다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정신이 말지 못하는 거. 자, 그 다음 급여의 평균을 계산하기 급여 범위 이렇게. 자, 합계 나누기 뭐 개수 한 개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개수 count if 조건만 나열하면 된다 그랬죠. 조건값을 찾을 범위 소속팀 범위 내에서 콤마 개발팀이 아니다가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꼴 대신에 not 개발팀. 실제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합계 나누기 개수라는 유형 문제가. 어디가 키포인트인지 아시겠죠? 요겁니다. 요거 합계 나누기 개수가 평균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던 거죠. 그 다음 5번 배송 코드 교재에 있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이거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다 하셨나요?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주문 코드의 앞뒤 공백 제거. 자, 제 화면 봅니다. 주문 코드에 실제 앞뒤에 공백이 있어야 되는데 공백이 없군요. 근데 공백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예? 공백이 실제는 없습니다. 지금 착용하니까. 근데 있다고 가정할게요. 아마 있었을 건데 제가 이게 자료가 또 준비하는데도 시원찮게 준비했군요. 자, 이걸 어쨌든 공백 제거 트림이라는 함수. 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해야 될 구조이고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백 제거 트림 뭐에 대해서 주문 코드에 대해서 뭐 있든 없든 뭐 어쨌든 써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자동 채우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 엎어죠. 그러면 어퍼나 로어나 프로프라는 함수는 영문자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숫자나 한글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숫자 부분 아무 반응 없고 영문자만 대문자로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그 다음 NK라는 문자 연결 변환 후에 문자열 뒤에 -NK를 포함하시오. 연결하시오. NK 쉽게 나와야 되겠죠. 순서라니 그게 무슨 얘기야?